안녕하세요. 저는 27살 플로리스트 정준호이고요. 플라워샵이랑 플라워스쿨 운영하고 있습니다. 정말 많아요. 저희 손님분들 중에 동성애자 손님분들 되게 많고, 저가 동성애자분들한테 고백받은 적도 있어요. 아무래도 직업적으로 여성스러운 직업이다 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여자를 안 좋아하고 동성애자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많은 것 같아요. 이성애자. 네, 저 이성애자예요. 보통 남자분들이 청혼할 때 꽃을 꼭 선물하시잖아요. 플라워 프로포즈를 하면서 성사했을 때 결혼하시게 된 다음에 이제 아이도 낳고 결혼기념일 때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다시 찾아오면은 정말 감사함을 느껴요. 사실 밥집도 한 번 가는 거는 쉽지만 2번 가려면 정말 내리 속에 남아야 되잖아요. 이 집이 진짜 맛있었지 다음에 또 가야지 하는데, 이 꽃집도 먹는 것도 아니고 정말 시각적으로 보이는 건데, 그때 청혼했을 때 이 집에서 샀는데 성공했으니까, 그러면서 또 마음에 드니까 또 1, 2년 있다가 오시는 거잖아요. 그럴 때는 되려 손님분한테 감사하다고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. 수국이 꽃말이 되게 반대인데, 하나는 진심이고 하나는 변덕이에요. 근데 남자분이 고백을 하실 때 처음부터 준비하고 왔어요. 여자분한테 하나는 진심이고 하나는 변덕인데, 자기가 봤을 땐 이 여자분한테 잘 될 가능성이 반신반의하대요. 그래갖고 이제 진심으로 전달했는데 만약에 차이게 되면 친구 관계였는데 잘 안 됐을 때는 좀 민망하잖아요. 그래가지고 변덕이라는 꽃말도 있어서 잘 안 됐을 때는 변덕으로 이제 좀 장난삼아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려고 꽃말을 그것 때문에 수국 선물하신 분이 있어서 좀 센스 있는 것 같으면서도 오히려 너무 안 좋게 될 수도 있겠다 생각했었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. 이제 나 수국이 다 팔려나가겠다. 꽃집은 아주머니들이 하시는 꽃집들이 대부분이잖아요. 근데 아주머니들이 꽃집을 운영하실 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은 정찰제인 곳이 많이 없어요. 가격을 어떤 정해놓지 않고 흥정하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꽃집을 갔던 손님분들이 훨씬 많으니까, 편의점에 가서 콜라를 살 때는 가격을 깎지 않잖아요. 근데 꽃집에 갈 때는 무조건 깎아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사실 힘들거든요. 그래서 저희 샵 같은 경우에는 정찰제로 운영을 해요. 그러면은 처음에는 조금 야박하다 느낄 수 있어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왔을 때 똑같은 가격으로 운영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, 손님분들이 일단 왔을 때 뭔가 동네 시장에 온 것처럼 일단은 깎고 보자 이렇게 하면은 뭔가 꽃다발에 집중한다기보다 이제 돈에만 이제 집중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만드는 사람으로서, 판매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힘든 것 같아요. 도매시장을 가는 날은 새벽 4시, 5시쯤에 보통 출근하는 것 같아요. 4, 5시에 먼저 도매시장에서 꽃을 사입하고, 그다음 8시, 9시에 매장에 들어와서 이제 뭐 꽃 사입해온 거 컨디셔닝하고 매장 정리하고 매장 오픈해가지고 샵에 있고, 뭐 오후에는 출장일 있으면은 이제 뭐 꽃장식 하러 출장 나가거나 보통 이렇게 하루 스케줄이 끝나게 돼요. 정말 정적으로 아름다운 로망이 있을 때는 한 1년 중에 한두 번 정도 있는 것 같고, 그 외의 시간들은 정말 힘들어요. 그냥 항상 어떤 이쁜 꽃을 본다기보다 이쁜 꽃을 보기 위해서 그 앞에 있는 작업들이 있잖아요. 항상 그 작업을 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지, 이쁜 작업을 하는 시간은 사실 100이 있으면 그 중에 한 10% 정도밖에 안 되는 조금의 시간인 것 같아요. 사실 꽃이라는 사업군 자체가 경제적인 이제 영향이 많이 받는 편인데, 일단은 꽃을 소비하려면 어느 정도 부도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안정적이어야지 소비할 수 있잖아요. 불황일 때일수록 꽃 소비가 주는 게 빨리 오는 사업군인 것 같아요. 힘든 게 있는데, 그래도 최근에는 SNS도 발달하고 이제 뭐 젊은 층을 위한 꽃다발이나 작은 미니멀리즘한 꽃다발들이 많이 생기면서 또 2030 세대들이 많이 부활하게 되면서 꽃집에서도 어느 정도의 블루오션은 조금 생겼다고 저는 생각해요. 가격쯤은 사실 되게 안 봐요.
만드는 거는 예술적으로 잠깐 할 수 있지만 사전 작업들이 노동이에요, 전부 다. 뭔가 나는 감각적이고 예술적으로 뛰어나라고 하는 분은 본인이 창업을 해야지 어떤 곳에 취직하기는 정말 쉽지 않거든요. 그래서 포트포리오를 봤을 때도 레슨했던 사진들만 쫙 이렇게 하신 분들보다는 조금 수준이 조금 아직 높지 않지만 본인이 사온 꽃이나 본인이 직접 노력해가지고 뭔가 만든 작업물들이 있는 분들을 채용할 때 우선적으로 채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. 플로리스트의 직업은 어쨌든 예술 분야이잖아요. 돈을 쫓는 분들은 정말 오래가기 힘들 것 같고 정말로 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와야 플로리스트라는 직업을 통해서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요. 지금 일하고 있는 직업이 너무 힘드니까 뭔가 도피처로서 내 친구 플라워 하는데 너무 편해 보여 하니까 나도 저거 한번 배워서 저쪽으로 가볼까? 이 생각으로 플라워 업종, 꽃 업종으로, 화훼 업종으로 들어온다고 하면은 저는 뭐 수명이 1년도 볼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어떤 겉으로 보여지는 이미지하고 다르게 좋은 것들만 보여줘야 하니까 그 모습을 통해서 저것만 가지고 들어오려고 한다고 하면 어떤 진로 결정은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. 좀 더 신중하게 힘든 면이 엄청 많구나라는 거를 알고 들어왔으면 좋겠어요. 전국의 화훼업계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화훼업계를 준비하고 계시는 플로리스트 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.